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건에 지금 사건 번호는 2025 초기 619입니다. 구속 취소 사건 말입니다. 여기서는 쟁점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이것이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속기간이 지나서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럼 불법구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 밖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것 같고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판단. 설령 위와 달리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사 구속기간 그 만료 후 기소라고 하는 그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 밖의 사정에 의해서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기간을 지나서 기소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설사 기간을 지켰다 하더라도 취소할 필요가 있다. 그거 빼박인 거예요. 이거는 항고를 할 이유가 없어요. 즉시 항고가 항고 간에 할 이유가 없다고. 구속기간도 못 지켰고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야. 그거 아니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분명히 얘기를 한 거예요.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의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게 뭐냐? 공수처법의 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 직권남용 행사 방해죄와 관련해서 내란죄와에 대한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정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다. 그렇죠.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없으니까 직권남용 이 권리행사 방해 그거 수사하다가 내란죄가 이렇게 있으니까 입건했다. 이게 말이 돼? 내란죄를 갖다가 수사하다가 직권남용을 갖다가 했다 그러면 되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수사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그런데 수사처와 검사와 검사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눠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맞아. 이 지금 공수처와 쉽게 말하면 검찰은 완전히 다른 기관이야. 그런데 열흘을 둘이 나눠서 썼다니까? 그게 어디 있어? 서로 나눠 쓰는 게. 그러면서도 신병 이렇게 인계하면 그 공수처에서 검찰로 신병을 인계했잖아요. 그럼 신병 인계 절차를, 신병이라는 건 사람 몸을 말하는 거야. 신병 인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의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부분의 해석이나 판단된 상태도 없는 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만약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딱 얘기를 한 거야.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 등도 있지 않느냐. 그걸 갖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공수처하고 과연 검찰이 다른 기관이잖아. 공수처하고 검찰이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 부르고 그다음에 검찰의 검사도 검사라고 불리긴 해요. 하지만 이건 공수처 검사고 이건 검찰의 검사지. 이게 같은 거야? 그런데 열흘을 갖다가 구속기간을 둘이 나눴었잖아. 이게 말이 돼? 그다음에 나눠 쓰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기관에서 이 기관으로 가면은 신병 인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안 거쳤잖아.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과연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그것도 없는 건데 무슨 직권남용 권리행사 수사하다가 이 내란죄를 수사하게 됐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증거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를 한 것이 첫 번째 문제점. 두 번째,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유가 있는지를 볼 때 공수처의 수사권의 문제점, 그다음에 신병 인계 절차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자, 그럼 법이 있는지 보자. 판례가 있는지 보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은 없다. 그렇지. 공수처법하고 지금 검찰청법이 따로 있는 건데 이 신병 인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기간을 나눴을 수 있다. 공수처 검사와 지금 검찰청의 검사는 같은 검사이기 때문에 똑같이 본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법이 없고 그에 대한 판례도 없다. 그럼 법도 없고 판례도 없다면 수사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절차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이걸 넘어간다면 나중에 이게 파기 사유가 될 수 있고 나중에 파기 사유가 된다는 말은 위에서 깨진다는 얘기지 아니면 이게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속 취소를 일단 해주고 그런 다음에 다음을 따져야 된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구속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공소 기각 사유가 여기 등장한 거야. 봐봐요. 이거 구속 취소해주는 지금 판사도 지기현이지만 지금 본안 재판,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따지는 판사도 지기현이야. 그럼 수사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랬잖아 지금. 그럼 수사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데 유죄를 때려 내란죄를? 그럼 재심 사유가 된다 그랬잖아 지금. 파기 사유가 된다 그랬잖아. 이 말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공소 기각을 결정한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검찰은 지금 멘붕이 왔고 심우정이는 사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고서 멘붕이 온 거야. 검찰 완전히 심우정 멘붕 왔고 이게 이재명한테도 보고됐을 거야. 이게 뜻이 뭔지를. 그리고 이재명이도 그리고 법조인 있잖아. 어쨌든 깡통이지만. 그래 조금은 안단 말이야. 이거 이재명 안 갖다 줬겠어? 갖다 줬지? 왜 도대체 구속 취소가 된 거야? 그 이유가 뭐야? 한번 갖고 와봐. 응? 아니면 또 박선원이 같은 애가 또 김민석 같은 애가 말이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기 결정문입니다. 결정문 보십시오. 이 결정문 보니까 엉터리입니다. 이런 결정문을 가지고 윤석열을 갖다 석방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란죄 수개를 갖다 이렇게 석방했다는 게 이게 지기현 이 시기가 어떤 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을 보고서 이 결정문을 보고서 완전히 멘붕이 왔을 거야. 이재명은. 이거는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공소 기각이라는 것을 이미 지기현 부장판사는 결정을 내린 거야. 그래서 오래 걸린 거야. 보니까 왜 오래 걸린가 봤더니 이게 지금 구속 취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본안 사건을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수사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수사 절차가 불명확하다며. 구속이 잘못됐다며. 그러면 무죄지 지금. 지금 구속도 잘못됐고 수사도 잘못됐으면 그리고 검찰의 기소도 잘못됐다며. 그건 다 잘못했잖아. 그럼 어떻게 유죄를 때려? 독소독과의 원칙, 우익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이 모든 원칙, 그다음에 증거 재판의 원칙, 엄격한 증명의 원칙, 증거에 의해서 재판하라. 그리고 엄격하게 증명하라. 대충 증명하지 말고 엄격하게 증명하라는 말은 80 내지 90%의 심증이 있어야만 유죄를 때릴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공수처의 수사도 개판이고 검찰의 기소도 개판이고 이 전부 다 개판인데 어떻게 나보고 내란죄를 갖다가 재판해가지고 유죄를 때리란 말이냐라고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결정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 취소 결정문을 딱 보고서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이재명 완전히 멘붕 왔어요. 검찰총장 심우정 완전히 멘붕 왔어요. 이거 즉시 항고도 못합니다. 즉시 항고 하면 말이죠. 법조인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서 가지고 강신업부터 벌떼처럼 들고 일어서 너 이 새끼야 사법고 청구한 거 맞아? 너 검찰총장 맞아? 새끼들 말 이렇게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몰라 이거? 이렇게 다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감히 즉시 항고를 못합니다.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내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즉시 항고가 나서 안 풀어준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불법 구금하기 위한 내란입니다. 다음에 이게 2012년 지금 헌재 판례가 있는데 구속집행 정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구속집행 정지가 이제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구속집행 정지 딱 떨어졌어. 그럼 석방해야 되잖아. 근데 나 즉시 항고할래요? 나 안 풀어줄래요? 이렇게 하면 의연이라고 한 게 있거든. 근데 구속집행 정지나 구속 취소나 그게 그거거든. 그 판례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해놓고 그래서 안 풀어주면 그게 의연이야. 그래 즉시 항고 해봤자 어차피 풀어줘야 돼. 그렇다면은 그냥 항고하는 게 낫지. 그래서 즉시 항고에 지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강실업 TV입니다.